혹시 러닝을 조금만 해도 금방 발등이 아프신가요? 저는 발등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계속 이런저런 정보를 듣고 스트레칭도 해보았지만 발등 통증을 제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발등 통증이 생기는 이유 4가지와 후반부에는 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따라해보시고 저처럼 발등 통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해외 전문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 슈나이더 채널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정강이 근육의 과사용으로 인한 발등 힘줄 염증입니다. 의외로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우리는 달릴 때마다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거든요. 이때 정강이 앞쪽 근육과 연결된 힘줄이 발등 위를 지나가는데요. 이 힘줄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요. 갑자기 러닝거리를 늘린 경우, 오르막 훈련을 자주 하는 경우, 딱딱한 아스팔트 위주로 달리는 경우, 발목 근력이 부족한 경우, 평소 종아리가 자주 뭉치는 경우. 저도 한동안 달리는 양을 무리하게 늘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체력이 부족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강이와 발등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정강이 근육이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참지 않고 뛰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면 러닝 강도를 잠시 낮춰보세요. 3일에서 5일 정도는 걷기나 가벼운 조깅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은 꼭 해주세요. 벽을 짚고 한쪽 종아리를 뒤로 뻗은 뒤에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으로 30초씩 3회를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이것만 꾸준히 해도 발등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발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은 단단한 구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발은 26개의 뼈와 수십 개의 근육, 인대가 모여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체중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어요. 만약 발목이 흔들리거나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여러 근육이 나눠서 해야 할 일들을 발등 힘줄 일부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직원 5명이 해야 하는 일을 직원 2명이 대신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러닝 후반부에 발등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저도 예전에는 달리기 시작할 때는 괜찮았다가 30분 정도 지나면 발등이 묵직하게 아파오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발목 안정성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꾸준히 했던 운동은 한발 서기 운동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맨발 상태에서 한쪽 다리로 30초 동안 버티세요. 좌우각 3세트씩 진행합니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진행해 보세요. 처음에는 엄청 흔들릴 거거든요. 하지만 몇 주만 꾸준히 해도 발목 안정성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러닝화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러닝화라도 오래 사용하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600에서 800km 정도 사용했다면 교체 시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의외로 발등 통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상당수가 본인 발에 맞지 않는 러닝화를 신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특히 초보 러너들은 디자인이나 할인 가격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발 모양, 체중, 달리는 습관에 맞지 않는 러닝화를 신게 되면 발등에 불필요한 압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아무 러닝화나 신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러닝화를 제대로 바꾸고 나서 발의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초보 러너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러닝화 추천 영상도 정리해 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생각보다 러닝화 하나만 바꿔도 발등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이유는 발등 뼈 돌출과 신발끈 압박 때문입니다. 이 원인은 생각보다 중년 러너분들에게 자주 나타나요. 발등을 만져보면 살짝 튀어나온 뼈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신발이 계속 그 부위를 누르면서 압박을 주게 됩니다. 특히 발 아치가 높은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발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달리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반복돼요. 이럴 때는 신발끈 묶는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통증 부위 바로 위 구멍은 건너뛰고 묶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압박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또한 발등 공간이 넉넉한 러닝화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만약 튀어나온 부위가 점점 커지거나 평소에도 아프다면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장 위험한 피로골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로골절은 한 번에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충격이 누적되면서 뼈에 작은 금이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손가락 한 곳으로 누르면 매우 아프다, 붓기가 있다, 걸을 때도 아프다, 쉬어도 잘 낫지 않는다, 달릴수록 통증이 심해진다. 많은 분들이 참고 달리다가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로골절은 초기에 쉬어주면 회복이 빨라요. 하지만 계속 달리면 완전 골절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몇 달 동안 운동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조금 아픈 건 참고 뛰어야 실력이 느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몸이 적응한 것이 아니라 통증에 둔감해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특히 러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부상은 달리기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해서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않아요. 저 역시 예전에는 쉬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하루라도 안 뛰면 운동 효과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루 이틀 쉬어주는 것이 훨씬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이란 걸 깨달았어요. 지금부터는 발등 통증 생겼을 때 일주일 관리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강한 러닝은 중단해주세요. 가볍게 걷기 정도만 진행합니다. 넷째 날에는 발목 안정성 운동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아주 짧은 거리의 조깅을 해봅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몸 상태를 보면서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주세요. 만약 이 과정에서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무리해서 뛰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러닝은 평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오히려 오래 달릴 수 없게 돼요. 특히 발등 통증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강이 근육의 과사용, 발의 불안정성, 심발근 압박, 심지어 피로 골절까지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을 알고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발등 통증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인을 하나씩 찾아보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편안하게 오래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절대 무조건 참고 달리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 이전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발등 통증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러닝화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체크해주세요. 초보 러너들을 위한 러닝화 추천 영상도 설명란에 남겨놓았으니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까지 저는 지방간도 있었고 혈당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깨, 허리 통증이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약이나 시술 대신 주 3회 이상 러닝하는 습관 하나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러닝에 대한 정보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같이 매주 건강해지실 분들은 구독해두시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